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좀 사례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위에서 말씀드렸던 지원동기 입사 포부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좀 잘 써야 되는지. 근데 이거를 먼저 좀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글의 구성하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얘처럼 쓰시면 돼요. 누구냐면 이 아기 돼지 삼형제 책 기억나시죠? 어렸을 때 한 번쯤은 읽어보셨을 거예요. 얘처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첫 번째, 얘가 잘 기억에 남는 이유를 한번 볼게요.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읽었던 책이에요. 단어가 쉽습니다. 이 세 박자예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자기소개서를 쓰실 때 스스로 이제 피드백하면서 작성을 해보시면 훨씬 더 잘 읽힐 수 있는 자기소개서가 됩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으면은 되게 쉽게 읽힐까요? 안 읽힐까요? 맞아요. 어렸을 때 이미 읽었기 때문에 다시 읽게 된다고 하면 되게 빨리 읽힐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안에도 그 사람들이 읽었을 때 아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인가요? 즉, 직무중심 채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쓰는 자기소개서 안에 평가자들, 즉 현직자들이 읽게 되잖아요. 혹은 인사 담당자들이 읽었을 때 필요로 하는 단어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단어들이 있어요. 직무와 관련된 단어들이죠. 그 단어들을 몇 개씩 넣어주시면은 이 친구는 좀 이쪽 직무에 좀 관심이 있거나 혹은 전문성이 있네라고 하는 착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가 더 편하겠죠. 왜? 그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 바로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가 가장 또 기억에 남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즉,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안에서도 여러분들의 이야기로 구성이 돼야 읽고 나면요, 이 친구가 무슨 내용 얘기했지라는 것을 쉽게 더 오래 기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쵸?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쓰는 전문 용어로 쓰라고 했고요. 두 번째, 스토리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어를 되게 쉽게 구성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즉 실제적으로 아기돼지 삼형제가 쭉 읽히잖아요. 빨리 읽혀요. 그 얘기가 뭐냐면 어려운 단어들이 크게 없어요. 즉,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구성할 때 막 어려운 단어 이런 거 쓰려고 하지 마시고요. 최대한 좀 쉬운 단어를 좀 쓰려고 구성을 해보시면은, 그래야만이 남들과 비교했을 때 차별화된 자기소개서 혹은 내 자기소개서가 더 잘 읽힐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럼 이걸 머릿속에 갖고 한번 더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죠. 한번 사례를 들어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표범이 가젤을 사냥하는 모습을 빗대어 설명하는데 표범과 가젤이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힘껏 뛰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현상 유지에도 큰 자원이 소모되는 상황에서도 띵띵띵 성장하는 회사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게 지원 동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지원 동기인지 모르겠죠. 자, 본인이 설명하고 싶은 표본과 가젤에 대해서 얘기를 빗대어서 하고 싶었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동기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문항도 마찬가지예요.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문항에서 물어보는 게 첫 줄 혹은 두째 줄에 나오셔야 됩니다. 즉, 이 문항은 가젤과 표범에 대한 내용을 싹 걷어내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색칠로 표시했고요.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야 될까요? 네, 제가 지원한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첫 줄에 들어가셨어야 됩니다. 너무 많이 고민하시면 자기소개서가 산으로 가요. 지금처럼요. 오히려 바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계속 한번 볼게요. 같은 사례예요. 위에서 썼던 거 제가 좀 파트를 좀 나눠놨을 뿐입니다. 하루에 2명씩 담배 손님 기억하기, 찾는 물품이 특정한 고객 기억하기, 상품 위치 외우기, 행사 상품 안내를 통해 더 저렴하고 좋은 물건 제공하기 등을 통해 더 빠르고 저렴하게 편의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건 뭐죠? 맞아요. 내 이야기잖아요. 스토리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훨씬 더 기억에 남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친구가 정말 특별한 거 했던 건가요? 특별한 내용 작성했나요? 아니죠. 기존에 했던 거 그냥 정말 솔직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뭔가 특별한 게 자꾸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고요.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 중에서도 작지만 정말 내가 했고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멘트들이, 이런 단어들, 이런 문장들로 구성을 하셨을 때 훨씬 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가 잘 읽힐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볼게요. 아직 배고픈 회사에 배고픈 사원. 그렇죠. 뭔가를 식품회사도 아니고
뭔가를 의미적으로 나타내고 싶었던 거예요. 소제목을 이렇게 쓰셨는데 실질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전번에도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소제목을 쓰실 때는 뭔가를 이렇게 유추하거나 의미심장한 내용이 아니고요. 본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핵심적인 내용을 그냥 위대로 갖다 놓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갖다 놓으세요. 네. 즉 본문을 다 쓰시고 나서 그 다음에 소제목을 뽑아 보시면 훨씬 더 잘 읽힐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소제목이 본문과 연관이 어떤 게 있나라고 했을 때 유추가 안 된다고 하면 이 소제목은 잘못 쓰신 겁니다. 일단 한번 볼게요. 자, 업계 최고의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성장하는 주식회사 띵띵 회사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근데 물론 좋아요. 이렇게 지원 동기나 이런 것들을 바로 대놓고 얘기하시는 건 좋은데 업계 최고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는 어떤 회사든 해당이 될 수 있죠. 이게 무슨 내용이죠? 그래요. 누구나 쓸 법한 내용이에요. 추상적인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은 빼주시는 게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즉 만약에 그 회사에 대해서 뭔가를 얘기하고 싶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보다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를 더 써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사례예요. 자, 예식장에서 주어진 일만 하는 것이 싫어 수시로 물어가며 일을 배웠습니다. 로비를 닦는 일부터 시작하여 신혼부부의 행사 진행 요원으로 경호와 주차팀장까지 예식장의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식장 아르바이트를 이렇게 했대요. 이처럼 작은 곳에서 노력했던 습관을 최고의 기업에서 실천하고 싶습니다. 띵띵 여명의 연구원과 전 직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잘 썼으면 제가 안 가져왔겠죠. 처음에 첫 줄부터 보겠습니다. 아직 배고픈 회사의 배고픈 사원. 이게 지금 뒤에 사례와 연관이 있나요? 연관이 없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지금 예식장에 있던 사례 정말 진정성 있게 잘 나왔어요. 근데 이 사례는 어디에 적합할까요? 네, 맞아요. 어떤 서비스업이나 이런 쪽에 썼을 때 조금 더 관련이 있는 사례가 될 수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런 사례를 가져오실 때도 내가 해당하는 지원하는 직무와 정말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가지고 오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 바로 뒷장에 보시면 이 친구는 연구원과 전 직원을 기반으로 꾸준히 성장하는 곳에서 함께 성장하고 싶대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친구는 연구원 쪽으로 좀 지원하는 쪽이 좀 더 큰 것 같죠. 그랬을 때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위에 있는 사례가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조금 더 연관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연구원이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했거나 혹은 뭔가를 연구했거나 혹은 논문을 쓰거나 이런 내용들이 더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사례를 만약에 된다면 좀 바꿔보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방금 전까지 이제 지원 동기적인 부분에서 사례를 좀 두 가지를 들여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장 과정에 대해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작성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성장 과정, 그쵸. 되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장 과정에서 뭘 보느냐, 말씀을 드렸겠지만 분명히 가치관적인 부분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혹은 저면에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적인 그런 부분이 생각이 어떤 게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게 성장 과정이에요. 해가 갈수록 예전에는 이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절대 없어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요즘에는 직무중심 채용이나 혹은 어떤 채용 정보들이 많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맞춰갈 수 있지만 사람의 심성까지를 다 맞출 수는 없거든요. 이걸 디테일하게 맞추기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 문항은 앞으로도 계속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한번 좀 진정성 있게 이야기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성장 과정 되게 중요한 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과정이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자, 보세요. 솔직하게 말하지 마시고 여러 가치관 중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선 택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성장 과정이면 정말 진짜 성장 과정을 그대로 쓰는 경우에도 상관이 없었어요. 혹은 직무와 연관이 없는데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을 써도 상관이 없었지만 직무 중심 채용에 맞춰가면서 실제적으로 전반적인 자기소개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성장 그 가치관들 중에서도 분명 내 진정성적인 측면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 회사나 혹은 이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게 가장 적합한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동떨어진 어떤 가치관을 얘기하시면 안 되겠죠.
뭐 한 가지 연관성 있게 한번 얘기를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봤던 연구원에 대한 지원 동기 사례 기억나시죠? 그 친구에 대한 거를 한번 연관을 지으면 그 친구가 여기에 성장 과정에 있었을 때 어떤 걸 쓰면 조금 더 적합할까요? 네. 뭔가를 그 하나를 했을 때 조금 더 깊이 있게 본다 혹은 차분하다 뭐 이런 부분이죠. 어떤 거든 책임지고 끝까지 한다 라고 하는 측면이 잘 맞겠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항상 그때그때 융통성 있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연구에서의 융통성은 조금 더 크게 연관성이 없겠죠. 만약에 A라는 걸 연구하다가 이거는 잠깐만 이 B라는 연구하고 기존 했던 거 비슷하니까 여기다 그냥 갖다 대입시켜버리면 되겠다. 이거를 좀 카피해오면 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이런 융통성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내 직무와 이 연관성 있는 어떤 가치관이나 신념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연관성 있게 가져오시는 게 처음에 좋겠고요. 자, 극단적인 가치관은도 진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이제 퍼포먼스, 성과를 잘 내야 되는 부서예요. 그래서 저는 팀보다는 항상 성과를 우선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팀을 무시하고 성과만 내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즉,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가치관적인 부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임팩트를 주고 싶어서 하는 내용인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읽었을 때, 얘는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가치관으로 썼을 때 이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다고 하면은 작성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방금 전에 예시하고 똑같아요. 저는 팀보다는 성과가 우선입니다. 항상 뭐든지 끝까지 결과만이 중요합니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은 빼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성장 과정 같은 경우에는 임원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왜 그럴까요?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임원들이 성장 과정을 보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1차 면접, 2차 면접을 보통 보게 됩니다. 뭐 한 번에 볼 수도 있고 뭐 3번에 볼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긴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실무 면접, 즉 여러분들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게 되고요. 두 번째, 그 실무진 면접이 통과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죠? 맞아요. 임원 면접이에요. 실무진 면접에서 여러분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을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뽑아도 상관없게끔 만들어 놔요. 누가? 임원들이. 그러니까 1차에서 실력적인, 즉 업무 실력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면요. 2차에서는 대개는 인성적인 부분을 보게 되죠. 그렇죠? 그 인성이 가장 좀 잘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이 바로 성장 과정입니다. 즉 임원들은 내가 뭘 어떤 기준으로 보는지 실질적으로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질문하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도대체 그 임원이 나한테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가끔 고민될 때도 많습니다. 그만큼 임원의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힘듭니다. 근데 그 임원이 그 중요하게 보는 이 인성적인 측면에서는 성장 과정과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뭐 좀 하나의 팁일 수도 있긴 한데 자, 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임원 면접 가게 되면 보통 부장급 이상이 될 수 있겠죠. 부장이나 뭐 상무나 뭐 이사 정도 될 수 있겠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맨정신으로 갈 수 있었을까요? 정말 버티고 정말 세상 풍파만 다 끄면서 거기까지 갔단 말이에요. 맨정신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요. 뭐 여기까지 예를 들어보면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뭐 버티기, 끈기, 집념, 인내, 뭐 근성, 어떤 배움의 계기 이런 단어들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뽑는 사람들 보면 있잖아요.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 뽑아요.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본인은 어떤 가치관이나 이런 부분들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기 때문에요. 연관성 있게 가져가신다고 한다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장 과정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요하게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와의 어떤 직무와 연관성적인 부분이 있는지 너무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런 게 만약에 선생님 저는 없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그렇죠. 뭐 어떤 이런 다른 경험들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를 왜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어떤 계기를 쓰시는 것도 괜찮아요. 대학교 경험만 너무 집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고등학교 때로 가셔도 상관없어요. 고등학교 때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활동을 하면서 이런 걸 하고 싶었는데 그게 이런 전공이었다. 그래서 이 전공을 알아보면서 이러이런 공부도 하면서 되게 즐겁게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말이 좀 빨랐습니다. 근데 성장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죠? 대학교 경험에만 집착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까지도 내려가셔도 돼요. 왜?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뭐 유일하기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있었던 본인만의 어떤 터닝 포인트나 인생에 있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오셔도 괜찮다라는 거죠. 실제 내가 그거를 겪었던 이유가 뭐였는지 그 이유만 잘 가지고 오시면 돼요. 그리고 직무나 전공을 선택하게 된 계기나 흥미, 이런 과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 써주셔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자, 그죠. 성장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럼 예시를 좀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장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소심함을 극복하게 된 긍정적 사고. 오케이. 소심함을 뭔가 극복했다라는 것이 소제목에서 느껴질 수 있죠. 자, 어린 시절 저는 소심하고 말이 없는 아이였지만 영화 왕의 남자 이종기 씨 덕분에 변하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자, 저는 그와 비슷한 이름이지만 정반대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크게 웃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내심 관심받아 좋았습니다. 이 관심을 계속 받고 싶어서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의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했고 유쾌한 농담을 하여 분위기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이후에 사람을 대하는데 꺼리낌이 없어졌고 지금까지 넓은 대인관계를 유지하며 학교 생활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역시 팀의 오퍼레이터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그렇죠? 이 사례가 정말 특별해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 사례는 실은 제가 잡코리아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채용 포털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 대림그룹에 지원했던 사례 중에 하나였어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친구가 변하게 된 계기, 즉 중학교나 이게 학교를 몇 학년인지는 좀 뭐 유추하기는 좀 힘들겠지만 영화 왕의 남자를 보면서 이준기 씨에 대한 부분에서 그게 이제 내가 변했다 어떤 하나의 계기를 쓴 거예요. 즉 너무 큰 사건을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내가 변하게 됐던 어떤 작은 이야기를 이 친구는 쓰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쓰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를 더 볼까요? 자, 솔선수범. 능동적 사고를 갖추게 된 계기. 반장과 과대표를 맡으며 능동적 사고를 갖추게 됐습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죠. 첫 줄에. 반장을 맡아서 능동적 사고를 갖추게 됐대. 자, 어린 시절 소심함을 극복한 후 항상 친구들과 함께 행동했습니다. 많은 친구들의 권유로 중고등학교 때는 반장, 대학교 때는 과대표를 맡았습니다. 처음 맡아보는 반장이라는 직책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일이라면, 그쵸? 잘 보세요. 이왕 이렇게 된 일이라면 학급을 잘 이끌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 행사 등에서 먼저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런 모습에 친구들은 제 말을 잘 따라주며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이는 솔선수범의 진가를 알게 된 경험이었고 곧 제 행동 원리가 되었습니다. 이후 매 팀 프로젝트에서 진행이 더딘 팀원을 먼저 나서서 도와 과제 진행 속도를 높이곤 했습니다. 현장 업무도 마찬가지로 솔선수범의 자세를 통해 작업 효율과 팀원들의 사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특별한 걸까요? 아니죠. 특별하기보다는 이 친구가 어쩔 수 없이 과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장을 했었죠. 근데 이렇게 된 거 이왕 이렇게 잘해보자 라고 하면서 그 사례를 정말 특별한 게 아니고 작은 사례를 들어서 얘기를 설명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소제목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첫 줄에 핵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특별한 게 아니고요. 이 내가 진적으로 바뀌게 됐던 그런 사례를 쓰신 거예요. 자, 이 사례를 쓰실 때는 실질적으로 본인의 진정성 있는 사례를 써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어떤 거 있어요? 내가 그게 없다고 한다면은 내가 이 전공이나 혹은 이 공부, 학습에 이 직무에 관심을 가게 된 계기, 그걸 쓰셔도 되고, 그게 없다고 한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끈기, 노력 이런 것들이 임원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다시 추려서 나하고 연관성이 있는 게 어떤 게 있는지 그쪽에서 가져오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성장 과정적인 부분에서 쭉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자,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쓴다? 아니죠. 자, 바로 과정이 아니라 특정한 에피소드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부모님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신의 자기소개서임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성장 과정이라기보다는 짧게 핵심만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모습이 상상되도록 지금 이전의 모습이 상상되는 게 아니고 지금의 모습이 상상될 수 있도록 작성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격의 장단점입니다. 성격의 장단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렵지 않아요. 보시면은, 자, 직무에서의 성격, 자, 중요합니다. 단점임을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돼요. 성격 장단점 얘기하실 때 가끔 보면은, 단점 같지 않은 단점을 쓰시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트렌드가 이전 트렌드예요. 이전 트렌드, 저희 시대의 트렌드고, 여러분들은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을 명확하게 인정해 주시고, 그걸 어떻게 개선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단점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대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선생님, 저의 단점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보겠습니다. 조금 넘어가서 가끔 욱합니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을 수 있죠. 그죠? 선생님, 저 가끔 욱해서 쓰는 욱하는데 이런 거 써도 돼요? 네,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단어를 조금만 순화해 주시는 거예요. 가끔 욱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의욕이 앞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짝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내가 이게 단점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주시고, 그거를 비슷한 말로 동의어나 유의어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살짝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순화가 될 수 있습니다. 순화가 돼서 여러분들의 말 자체가, 단어 자체가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 수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입니다. 저의 장점이 소통 능력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왜냐면, 자, 보세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정의해 볼게요. 어떤 거 있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말하기, 스피치, 듣기, 소통, 경청,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되게 추상적인 단어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모두가 다 씁니다. 뭐 소통 능력입니다. 소통 능력입니다. 즉, 듣는 자체로만 하더라도 반감이 들 수 있어요. 아, 이 친구 또 소통 능력이네. 방금 전에 봤던 소통 능력이 또 나와. 다 소통이야. 차별화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될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선생님, 저 진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소통 능력인데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간단합니다. 소통 능력이 아니고요. 저는 사람들의 말을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렇죠. 말을 풀었었어요. 말을 살짝 풀으니까 똑같은 소통인데 느낌이 확 달라지죠. 그렇죠. 소통 안에서도, 커뮤니케이션 안에서도 듣는 건지 말하는 건지 상대방과 호흡하는 건지 여기에 좀 맞춰서 디테일하게 써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밑에 있는 거 있죠. 뭐 꼼꼼하지 못하다, 이런 것들은 회계나 이런 쪽에서 되게 별로 싫어하다라는 거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제가 작성을 해놨고요. 이런 것들은 좀 쓰지 마세요. 가끔 이유 없이 밤잠을 설친다, 지나치게 신중해서 결정이 늦다, 이런 것들은 좀, 네, 많이들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 이외의 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완벽해야 경청, 잠깐만요.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다들 많이 써요. 많이 쓰기 때문에 요런 게 만약에 여러분의 단점이나 장점이다라고 했을 때, 단점이다라고 했을 때 요걸 조금만 바꿔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돼요. 동의어나 유의어나 혹은 문장만 조금 바꿔줘도 느낌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쓰는 데는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왜? 다른 걸 전혀 지금부터 뭐 갑자기 단점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솔직히 이 안에는 여러분들의 단점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단점을 조금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만 느껴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사례를 하나 볼게요. 그러면 이런 거 있습니다. 실증을 자주 느낀다. 피아노를 사고 한 번 치고 안 친다. 부자인가 봐요. 그 다음에 수영도 한 번 하고 안 갔다. 그래서 다른 운동을 하거나 책도 사고 안 본대. 책도 사고 안 본대. 그냥 이 친구 부자네. 근데 요거를 썼습니다. 어떻게? 단점이라고 이렇게 써왔어요. 그럼 얘는 치명적이겠죠. 근데 요거를 바꿔봤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 밑에 보시면, 자, 모든 것을 체험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체험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시간 금전 계획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만 바꿨을 때 완전히 다른 느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작업하기 전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가장 먼저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 안에서 기본적으로 그 뼈대를 만드는 방법이에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몇 가지 팁만 좀 드려볼게요. 우선은 내가 들었던 수업에 대한 시간표를 우선 꺼내놓으세요. 옆에 시간표를 꺼내놓고요. 내가 어떤 수업들을 좀 들었는지, 직무와 연관되는 어떤 수업이 뭐가 있는지, 이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서 조금씩 그 연관되는 과목들을 좀 가지고 오셔야겠습니다. 연관되는 과목들을 가지고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나의 경쟁력을 파악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뭐 사회봉사, 여행,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 자격증, 뭐 학원, 수상 경력, 좌우명, 존경하는 인물, 미래 포부, 뭐 경력 등 이렇게 쭉 다 여기 목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적을 수 있는지 이렇게 그 로드맵,
그리듯이 쭉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체적으로 그려보셔요. 그래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다 꺼낼 수 있고요. 이 경험을 꺼내야만이 실제 자기소개서 안에 스토리를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을 조금은 이제 구체화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학기별로 3학년 여름방학, 2학년, 4학년, 1학년 이렇게 일시가 언제 하고 어떤 기억이 방금 위에 있는 것들을 정리하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기억에 남는 일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역량 추출을 하지 마세요. 역량은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시고 요거를 좀 하나의 표로 하나의 원페이지로 좀 구성을 해 보셔서 실제 그거를 이렇게 쓰시는 거죠. 언제였고 주된 활동은 뭐였고 에피소드는 뭐였고 제목은 뭐였고 사례에 대해서 요거는 좀 빼시고 해서 실제적으로 문장을 만들기 전에 단어로 좀 이렇게 구성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STAR 우리가 배웠던 스타기법을 활용을 해서 내가 이게 상황이 언제였는지 왜 했는지 그리고 문제를 꼭 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였는지 과부는 뭐고 내가 한 행동은 뭐고요.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기에 문장을 이렇게 구성해 보신다고 한다면은 자기소개서 작성하기 전에 문장 구성하는 게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서 썼던 것들이 정리가 되면 하나의 문장이 이렇게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이렇게 썼던 것들을 상황을 어디다 쓰면 돼요? 요 안에다 쓰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게 기본적인 부분이에요. 상황. 그러니까 뭐 잘 기억 안 나면 이것만 쓰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례를 하나를 쓰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를 나는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이 부분을 작성을 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문항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 자기소개, 그 경진대회에 참여를 했을 때 조금 더 그 활용을 할 수 있는 유리한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적으로 그 자기소개서 경진대회가 진행이 됐을 때 문항이 올해의 문항은 이런 걸로 바뀔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이 문항을 여러분들이 미리 써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소개서를 썼을 때 미리 내 마음대로 써도 되고요. 내가 원하는 뭐 성장 과정, 성격, 직무 경험, 그 다음에 뭐 지원 동기 등에 대한 경험들을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써 보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요게 앞에 있는 요 문항들을 위주로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에요. 얘를 쓰셔도 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내 마음대로.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내 마음대로 성장 배경, 성장 과정, 성격, 직무 경험, 그죠? 직무 경험, 그 다음에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 이렇게 짧게만 쓰셔도 상관없고 그게 아니라고 했을 때는 지금처럼 요 문항 이제 여기 있는 그 자소서 경진대회용으로 5개 문항이 있는데 여기에 먼저 맞추셔서 작성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어떤 걸 쓰시든 여러분들 마음이에요. 선택입니다. 뭐 2개 짬뽕을 하셔도 상관은 없겠죠. 내가 우선 쓸 수 있는 문항들이 어떤 게 있는지 거기에 맞춰서 한번 작성해 보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문항들인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자면 이 문항에서 보면은 자, 지원 희망 회사의 지원 동기와 본인이 입사 후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서 작성했어. 이거죠. 내가 특별하게 회사가 정해졌을 때 이거는 쓸 수 있는 거예요. 회사가 정해지지 않으면 이거는 작성하기가 힘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고 싶은 분야, 뭐 직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 직무 분야에서 조금 더 가장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높은 회사, 높은 잘 된 회사, 그쵸? 제일 좋은 회사를 하나를 타겟으로 해도 괜찮습니다. 왜냐면 그 높은 제일 좋은 회사를 타겟으로 했을 때 많은 정보들이 있고요. 작성하기 좀 수월해요. 즉 뭐냐면 자기소개서 작성하고 매칭하는 연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내 실력은 거기 안 돼. 그래도 괜찮아요. 일단 거기부터 작성을 해봐야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계획적인 부분들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두 번째, 지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남들과 다른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작성해 주죠. 이건 뭐냐면 내가 직무적인 부분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경험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직무 수행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이 문항은 솔직히 일반 자기소개서를 써도 마찬가지고요. 어디든 분명히 들어가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한번 꼭 좀 써봤으면 하는 문항입니다. 즉 지식적인 부분들, 학교에서 들었던 수업적인 부분도 괜찮고요. 아니면 내가 활동을 했던 대외 활동이든 교내 활동이든 팀 활동이든 이런 거 했던 것들을 하나를 작성을 구체적으로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구체적으로 작성할 때 어떤 거 하라고 했죠? 그쵸? 우리가 알고 있는 스타 기법을 활용해서 지원한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기술 등 남들과 다른 전문성에 대해서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되나라고 이런 문항은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직무 수행 능력에서 필요한 부분이니까 꼭 좀
작성해 보시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본인의 아이디어나 개선 제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거나 개선 조치가 되었던 경험에 대해서, 그쵸? 뭔가를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이죠. 대한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작성을 하래요. 300에서 700자죠. 그쵸? 이거는 이제 개선했던 사항이니까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죠. 네 번째는 제한된 자원. 그쵸? 이거는 자원 관리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비용, 능력 등에도 불구하고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본인의 역할 및 노력에 대해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십시오 라고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이게 보통 이제 300에서 700자인데, 내가 뭔가를 제한된 상황에서 시간을 아꼈거나 비용을 아꼈거나 인력을 아꼈거나, 즉 체육대회를 하는데 작년에는 10명에서 같이 했는데 올해는 5명밖에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5명을 데리고 어떻게 잘 이끌었는지 이걸 보는 거고요. 또 작년에 1,000만 원을 줘서 이렇게 행사를 했는데 올해는 500만 원밖에 안 줬어. 근데 이 500만 원 갖고 이 행사를 잘 진행했던 그 경험을 물어보는 것이 4번 문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은 고객 또는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고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을 통해 조정 및 협의를 이끌어낸 경험에 대한 상황, 행동, 결과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아, 그렇죠. 상황과 어떤 행동을 했고 결과 중심으로 쓰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고객 또는 상대방의 어려움이나 니즈를 사전에 파악하여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 즉 의사소통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의사소통 능력은 문서를 잘 작성해서 전달했거나 그 사람과의 어떤 소통 능력, 잘 듣고 의사 표현을 잘해서 이 문제가 없도록 어떻게 그 사람의 니즈를 맞춰줬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어떻게 그 사람을 잘 타일러서 보내거나, 민원인들 얘기하겠죠.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커피숍이나 이런 쪽에서 아르바이트 했을 때 실제적으로 막 진상 손님을 잘 달래서 돌려보낸 그런 사례가 여기에도 해당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쨌든 했을 때 사람들을 잘 얘기를 들어서 그 사람과 협의를 잘 하거나 이야기를 잘 통해서 문제가 없게끔 했던 것이 5번 문항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5문항을 여러분들이 쓰는 거를 우선은 추천을 드리되 꼭 이 문항이 아니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데는 참고를 좀 해주시면 돼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항을 기반으로 해서 자소서 경진대회가 진행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할 거면은 이 문항을 써서 작성을 해보시면은 한 번에 2가지를 다 우리 좀 다 얻을 수 있겠죠. 자소서도 완성을 하고 경진대회에 나가서 상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죠. 자, 그래요. 자,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자기소개서 작성법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이렇게 쭉 배워봤는데요. 정말 이제 온라인 강의다 보니까 얼마큼 잘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작성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초적인 부분에서는 도움이 되셨을 거고요.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잘 작성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